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죠? 네. 요즘에 상추씨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저번 영상 올리고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돌아왔습니다. 알바미가 이제는 100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아직도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지 않나. 지나면은 점점 더 생기겠지라는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고요. 지금은 2월 23일 목요일 밤 10시이고요. 아마도 뭐 1시간 내외로 찍고 뭐 한 2-30분 편집해서 올리면 아마 23일 밤 12시 전에는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회사에 출근을 좀 해야 되는 날이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머니맵 촬영이 있는 날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주식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하죠. 요즘에 주식 시장이 어떤가요? 뭐 어떤 주식 사야지 돈 버나요? 뭐 이런 것들 여쭤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본인의 지식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풀어 놓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김선형 대표님이라고 머니맵 채널에 자주 좀 출연을 해주셨던 분인데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 출연이 작년 10월 중순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보통 주식을 우리가 뭐 발목에서 사라, 무릎에서 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김선영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거의 바닥도 아니고 발각질 수준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는 뭐 ETF 같은 걸 사도 좋고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 네이버 같은 회사도 좋고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그 즈음이 이제 코스피 거의 저점 근처였었고 삼성전자도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52,000원, 뭐 53,000원 이 정도에서 지금 6만원 넘어갔죠. 이거는 정확한 기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55,000원 정도 했었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또 아니면은 제가 또 거짓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얼마였나? 3만, 한 5만 얼마니? 맞네. 5만 5천원 정도였었네요. 최저점은 한 5만 2천원 정도였었고, 삼성전자가. 10월 중순쯤에는 한 5만 5천원 정도? 네,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 김선영 대표님의 그런 전망들이 다 맞았던 거죠. 네. 뭐 전망이야 당연히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한데 또 확률을 좀 봐야겠죠. 네. 어쨌든 뭔가 좀 잘 전망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은 이전에 했던 인터뷰를 한 번 더 돌려보거든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돌아보고 AS 받을 거 있으면 좀 AS도 받고 왜냐면은 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완전히 좀 엉뚱하게 시장이 흘러가거나 하면은 조금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따질 게 없었다. 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아마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님의 아내분께서 강과장 채널을 보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 낳고 한 거를 아실 테니까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하윤이 알바미 선물을 주셔가지고 잘 받아왔고 옷을 두 벌 사주셔가지고 네, 이제 집에서 입는 옷
옷이라고 해야 되나? 애기들 옷 이름이 좀 헷갈려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좀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를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빵집이어서 거기서 빵도 사주시고 빵도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던 다른 동료분도 한 개 드리고 집에 갖고 와서 유자 씨랑도 먹고 오늘 회사에서 점심도 그냥 빵으로 때웠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하윤이를 조금 봤습니다. 제가 3시 정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자 씨에게 오늘 좀 자유를 줬어요. 나가서 좀 놀다 오세요. 하윤이는 제가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유자 씨를 강제 추방을 했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저희 집에서. 제가 좀 예전부터도 앨범이 수유한 이후엔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정도는 텀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유 시간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돼요. 수유 텀이. 그렇다 보니 그 사이에 좀 나갔다 와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괜찮다, 난 집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약간 좀 나가고 싶어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할 때가 또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잘 캐치를 했다가 오늘 나갔다 와라, 내가 알바미 책임지겠다 했더니 이제 유자씨 나가서 집 근처 어디 샐러드 가게 가서 샐러드도 먹고 서점 가서 육아 관련된 책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기분 전환이 좀 꽤 돼서 굉장히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안 하는 날에는 가급적 유자 씨에게도 조금 자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출근을 하는데 일이 많을 땐 더 갈 때도 있지만 출근 안 하는 날은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수유하고 나서 유자 씨 혼자서 조금 이제 놀다 오는 시간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놀다 오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본인이 생각이 없었던 거고 이제는 조금 본인이 생각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 전환이 되면은 스트레스도 좀 덜 쌓일 테고 그럼 이제 아기 키우거나 저랑 관계에 있어서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거는 없으니까 오늘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고요. 저번 영상 올렸을 때 구 심사인당 현주원규 PD님과 머니맵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논란이 생겼는데 인터뷰를 취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주원규 PD님 회사 측에서 먼저 인터뷰를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 쭉 여러 논란과 이슈들을 조금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어쨌든 저랑은 그래도 친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2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인터뷰들을 제가 심사임당님 예전에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그래도 얼굴은 좀 봤던 사이고 이렇게 했던 사이인데 여러 가지로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병원에 가서 머리 MRI를 찍고 왔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전인가 머리 쪽에 그 뇌하수체라는 곳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종양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죠. 보통의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뇌종양처럼 그런 악성 종양이라고 하죠. 그 종양이 계속 퍼져나가고 이런 류의 종양은 아니고 일종의 혹 같은 느낌인 건데 선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악성 종양이랑은 조금 성질이 달라서 그래도 어쨌든 머리 속 안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 좀 큰 수술이었었고요. 그 이후로 회복을 하는데 좀 전념을 했었는데 2년인가마다 MRI를 좀 찍습니다. 그 경과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다행히 재발을 한 흔적은 없고 2년 뒤쯤에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생긴 상태에서 종양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뇌하수체도 잘려 나가거든요.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뭐 호르몬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한 6개월인가 3개월마다 피검사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몸 전체에 뭐 호르몬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남성 호르몬도 있을 거고 뭐 성장 호르몬도 있을 거고 그런 호르몬 검사를 계속 하는데 어쨌든 정상인들보다는 뭐 조금 기능이 떨어지겠죠. 수치적으로는 정상 범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몸이 허약하다. 네. 제가 관리를 잘 못한 탓도 있겠지만은 뇌하수체가 많이 없다. 네, 저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다시 재발하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서 알밤이 또 열심히 잘 키우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되게 투잡 열심히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투잡 진짜 개빡세게 죄송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그 기간은 나는 일은 많이 했다.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무식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은 정말 웬만한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제가 돈도 벌고 통장의 잔고도 늘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에 종양도 같이 크기를 늘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었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저처럼 몸을 너무 좀 막 굴리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네, 조금 잘 관리해보세요. 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진짜로 아프기 전까지는 뭐 잘 안 들리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크게 아팠던 몸인데도 회복을 좀 하고 나니까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늦게 자고 뭐 일 많이 하고 뭐 식습관 깔끔하게 못 하고 이런 또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만 봐도 인간이 참 쉽게 변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냥 어쨌든 건강은 챙기면 좋은 거니까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머니맵 채널에서 전업 투자를 하시는 어떤 분과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분께서 유튜브 관련된 거를 조금 이제 배우고 싶다. 본인도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구독자는 조금 이제 한 1000명 이상은 됐는데 조회수도 조금 아쉽고 해서 유튜브 꿀팁을 좀 전수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저도 뭐 사실 꿀팁은 없습니다. 꿀팁이 있었다면 제가 강과장 채널을 훨씬 더 크게 네, 잘 키우고 있었겠죠. 네. 네. 조회수 걱정도 안 하고 네. 근데 저도 뭐 꿀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한 5년 했거든요. 네, 5년 정도 하면서 나름 했던 또 고민들이 있고 자잘하게 쌓아온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뭐 편집도 아예 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깔아드리고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리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완전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본적인 정보도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워낙에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좀 모으는데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잘 하는데 크게 도움이,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들, 그런 거를 한번 유튜브 채널을 새로 파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뭐 사실 조회수는 안 나오겠죠. 네, 돈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사회에 조금 기여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들에게 약간의 가이드를 줄 수 있으면 완전 기초부터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드는 방법, 뭐 편집 프로그램 까는 방법,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정말 완전히 간단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뭐 그런 영상들을 조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또 장비충이어서 유튜브 하면서 장비도, 카메라도 이것저것 샀다 팔아보고 뭐 이것저것 좀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경험담들을 좀 올리면 누군가는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시행착오나 아니면 그 사람이 들일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딱히 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행동이지 않나?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건.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좀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조금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툴들을 배우거나 뭐 유튜브에서 뭘 찾아서 새로 막 어떻게 하는지 좀 공부를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유리할 수 있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데 뭔가 나만의 컨텐츠를 갖고는 있는데 유튜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부터 천천히 좀 느린 템포로 알려드리는 뭐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각만 일단 하고 있는 거라 시간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뭔가 늘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요즘엔 고민을 하는 건 그 시간을 차라리 육아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지고는 합니다. 남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내 가족이 우선인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도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혹시라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 유튜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분들께는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39살입니다. 85년생이고 빠른 85라서 친구들은 84고 친구들은 이제 40살이죠. 네. 그러니까 40살, 40살, 39살이 될 때까지 외모를 그렇게 막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귀여웠어요. 네. 인기도 그래도 제법 있었고, 공부도 그때까진 잘했었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부터 갑자기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막 얼굴을 뒤덮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 있던 젖살이 빠지면서 키가 크면서 살은 안 찌면서 이제 광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눈 시력이 점점 더 나빠져서 안경 도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안경을 쓴 상태로 보면 이제 눈이 굉장히 좀 작아 보이고,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입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입이 조금씩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역변을 좀 해갔죠. 그래서 지금의 외모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러던 나중에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때부터 약간 지루성 두피 이런 게 또 돼가지고 머리도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머리숱이 굉장히 적었었고 친구들이 대머리라고 놀리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니까 이게 나는 어차피 꾸며도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외모에 관심을 좀 안 갖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포기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공부 같은 것도 내가 조금 잘하려고 생각이 좀 들어야지 공부가 안 됐을 때 막 열받고 힘들고 그런데, 네, 공부도 아예 안 하면은 별로 뭐 시험 못 봤다고 짜증나고 그런 것도 좀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 그런 식으로 외모를 가꾸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물론 한때는 뭐 운동을 좀 해서, 물론 그는 외모를 가꾸는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건강 플러스 건강한 몸매를 위해서이긴 했지만, 어쨌든 몸은 조금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얼굴이나 어쨌든 외모 전반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까지 뭔가 노력을 하고 했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정 기간들이 잠깐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좀 되어 왔고, 제가 했던 일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아니고,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네, 조용히 묵묵히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야근 많이 하고 잘하고, 네, 그러면은 인정받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딱히 뭐 내가 내 외모를 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팀장님한테 일하는 거 확인받으러 갈 때 뭐 잘생긴 상태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영업직이어서 뭐 외부로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뭐 그런 경우라면은 좀 더 호감인 외모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영업직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뭐 외모가 가꾸어져 있지 않고 제 외모가 별로라고 해서, 제가 뭐 못생겼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제 외모가 너무 별로라서 기분이 언짢아질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제가 피해를 줬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뭔 말인지 대충 아시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 초반에는 외모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외모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특히 이제 유자 씨랑 사귄 이후부터는 더 많이 받기도 했었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유자 씨는 그래도 외모가 출중한 편이고, 저는 뭐 제 생각에는 평균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근데 뭐 사실 그냥 그런 원색적인 비난들, 막 뭐 못생겼다든지, 뭐 유자 씨랑 가끔 같은 화면에 나오면 뭐
삼촌과 조카 같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인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던 게 강 과장님은 최대한 화면에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누가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하나도 좀 마음이 상하긴 했는데 좋아요가 3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아마 그분이 하신 걸 거고 동의를 하시는 분이 2분 계시다는 걸 거고 그 댓글은 제가 삭제를 했는데 남아있었으면 좋아요가 더 찍힐 것 같아서 호다닥 삭제를 해버렸어요. 뭐 좋은 댓글은 아니니까요.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 사실 이해는 됩니다. 네. 어떤 느낌일지 저도 대충 알아요. 알긴 하는데 이렇게 또 대놓고 쓰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 때문에 막 어떻게 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제가 어쨌든 뭐 방송인은 아니지만 유튜브 특정 어떤 채널에서 얼굴을 이제 노출한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제 진행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 그 외모가 하는 일에 약간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조금 더 호감 있는 외모, 좀 더 깔끔한 외모, 잘생기고 예쁜 외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보는 사람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고, 그리고 똑같은 실력이라고 한다면 외모가 조금 더 출중하면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뭐 진행자의 외모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테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테고 좋은 제목이나 썸네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그것도 물론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는 일에 성과를 미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즐겨 보던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이 조금 커지니까 기존에 나오던 크리에이터 분이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출연을 안 하시고 전문 MC를 뽑아서 진행을 하는 채널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전문가들이고 프리랜서 뭐 MC 뭐 이런 분들이겠죠. 너무 전문가들이고 당연히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또렷하고 발음도 너무 또렷하고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되게 뭔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보는데 마음이. 또 그의 반면에 뭐 누군가들의 이제 외모를 비하하자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호감인 외모인 분들이 진행을 하거나 화면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어쨌든 조금 더 출중하신 분들이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뭔가 약간 덜 눈이 가게 되는, 남자 진행자든 여자 진행자든 상관없이 뭔가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정말 너무 좋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재미있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요즘에 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랑 그냥 아는 분이랑 뭐 대화는 잘 하는데 뭔가 어쨌든 머니맵에서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계속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대화를 리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함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뭐 스피치 학원 같은 걸 좀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모도 조금 더 가꾸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안 자르면 안 될 정도까지 안 자르거든요. 그냥 기존에는 그랬어요. 물론 머니맵 촬영하면서는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자르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머리 스타일도 그냥 보통 저는 미용실 가서 그냥 네 대충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더 호감으로 보일 수 있는 진행자로서 그런 헤어스타일이나 외모 스타일을 좀 연구를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물론 뭐 그냥 잘생기고 이쁜 게 장땡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겠죠? 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외모가 뭔가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 그쪽으로 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나이 먹고 성형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럴 수는 네,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냥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뭐 방송 전에 비비라도 좀 바르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눈썹 정리를 좀 받던가 뭐 머리카락이라도 좀 깔끔하게 자르든가 아니면은 뭐 피부 그런 막 레이저 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를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받을까 아니면 살을 좀 빼서 얼굴 형태라도 좀 샤프하게 나오게끔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고민이 좀 생긴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유명해져서 챗 GPT라고 뭐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AI인가 그런 회사에서 미국 회사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뭐 초기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 인공지능이죠 일종의.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해주고 뭐 에세이도 써준대요. 네. 뭐 그게 정확하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쪽에서 굉장하게 혁신을 일으키면서 지금 전 세계 시총 이제 1위가 된 그런 회사인데 그 애플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빌 게이츠의 관점에서 에세이를 써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써준대요. 네. 얼마나 잘 써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무에서 이미 좀 사용을 많이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대본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또 막 만들어주나 봐요. 자동으로. 근데 그게 이제 퀄리티가 괜찮을 때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고 뭔가 더 정교해지고 더 퀄리티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엄청난 게 한번 이런 세상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큰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면서 어쨌든 유튜브를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청 시간 자체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사실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튜브를 내가 하루에 소비하던 거에서 막 10%, 20%, 30%, 40%, 막 2배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AI들이 기술이 점점 좋아져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나 만들던 시간에 3개, 4개, 5개를 만들 수 있다고 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저는 이제 일요일날 보통 6시에 올리잖아요. 일요일날 6시에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100개의 영상과 경쟁을 한다라고 치면, 왜냐면은 그 100개 중에서 추천 동영상을 뽑아서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준다고 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영상, 300개의 영상, 400개, 500개의 영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어쨌든 유튜브 수입이 주 수입원인 저의 경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뭔가 좀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인공지능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가상의 유부남, 유부녀, 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뭔가 영상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고 그 정도 기술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브이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영상들을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면은 어쨌든 제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적어질 것이고, 적어지다가 점점 적어지면 제가 투입하는 뭔가 노동력 대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컨텐츠를 만들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이제 다른 일을 뭔가 찾아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정말 잘 나가는 S급의 크리에이터들은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소소하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꽤 뭔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언어 기반으로 AI들이 최근엔 좀 많이 핫했는데 요즘 보면 참 그림 그려주는 그런 AI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기술이 더 나아가면 AI가 만든 유튜브 대본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AI도 나올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 주제로 AI가 글을 쓰고 그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AI가 또 영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시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가 새로 생긴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런 정부 정책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뭔가 영상을
스피드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뭐 부동산 유튜버 분들도 조금 더 지금보단 힘들어질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분들이 그런 AI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뭐 하다가 다 안 되면 그냥 뭐 기술 없어도 몸으로 하는 일 하고 하면 되지. 그냥 뭐라도 그냥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들 있을 텐데 뭘 걱정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미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도 좀 힘들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그림 그려준 AI도 최근에 무슨 SF 캐릭터를 AI가 그렸대요. 그러고서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냥 이대로 뭐 게임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디테일하고 엄청 멋있게 그 유자 씨한테도 보여줬는데 유자 씨도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AI가 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참 뭔가 놀라운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조금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한 것 같아서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자꾸 새로운 게 많이 생기고 계속 좀 빨리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제가 어릴 때 막 시티폰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핸드폰 같은 건데 막 그런 것도 생기고 옛날에 핸드폰은 진짜 컸었는데 그러다가 핸드폰 생기고 막 컴퓨터도 막 보급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말인가 그때쯤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엄청 핫해지면서 집집마다 진짜 컴퓨터가 없는 집들은 없었는데 컴퓨터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겼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기차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뭔가 따라가기가 너무 빡셉니다. 자꾸 새로운 것들이 좀 생겨서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좋죠. 계속 이런 신기술들이 생기면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없다가 생기는 것에 집중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들 그렇게 따지면은 투자 기회는 좀 더 예전보다는 많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제 주식 계좌는 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 헤매고 있는지 저도 뭐 경제적 자유 같은 거 한번 언젠가는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아직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멀었고 그냥 제 돈들만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경제적 자유는 이런 게 아닌데 제 돈들에게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늘 그렇듯이 딱히 대본 없이 진행을 해서 조금 횡설수설 할 수 있다는 점, 물론 키워드 정도는 써놓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횡설수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44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얼른 저는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좀 스트레스 적은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